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상의학에서 그중에서 소양인 체질의 성격적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사상의학에서 체질을 구별하는 것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체질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가지 체질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장님? 네, 사상의학에서는 성정과 성질재간이라고 해서 체질별로 고유한 성격적인 특징과 발달된 능력,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체질별로 고유하게 욕심을 내는 마음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형기상이라고 해서 체형에서 나타나는 특징, 다시 말해서 상체가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역삼각형 체형인가, 아니면 골반이나 하체가 발달되어 있는 삼각형 체형인가, 아니면 유달리 이렇게 목덜미가 되게 이렇게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체형인가, 아니면 허리둘레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항아리 같은 그런 체형인가로 체질 판별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모사기라고 해서요, 얼굴의 생김새 아니면 나타내는 평소의 태도, 말투에서 나타나는 특징, 눈빛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아서 체질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상 체질의 확진 같은 경우는 병증양리라고 하거든요. 증상에 따라서 약제를 딱 투약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호전도가 있는지 아니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확진 도구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도를 바탕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 가지의 체질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소양인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한국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소양인이거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소양인의 특징 첫 번째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양인의 성격적 특징 첫 번째, 좀 직관력이 남들보다는 좀 뛰어난 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 혹은 MBTI에서는 정보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N, 인투이션, 직관 유형인가, S, 센싱, 감각 유형인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에 해당하는 감각 유형 같은 경우는 과거나 현실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밝혀져 있는 사례, 기존에 밝혀져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소양인은 오감 중에서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된 분들이 많습니다. 소양인들은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예술, 디자인, 미술 이런 쪽에 강점을 보이는 체질이죠. 그러면 미술 전공자 중에는 소양인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미술 전공자 중에 한 70% 정도는 실제로 소양 체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소양인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혹시 무엇입니까, 원장님? 네, 소양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소양인의 눈은 세상 돌아가는 것, 즉 세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데, 소양인의 입은 지방마다의 상세한 어떤 맛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장님?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인체의 오감에 있어서 가장 좀 직접적인 감각이 뭘까요? 미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눈으로 딱 보면 알겠다 라고 하는 것이 소양인이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나는 입으로 맛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분들이 바로 소민이겠죠. 근데 소양인은 이러한 감각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특징 혹시 무엇인가요? 세 번째, 소양인은 강무와 사무라는 성질재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성격이 좀 강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꾸미고 추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일처리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소양인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출외흥 사무, 즉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막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내수, 즉 안을 돌아본다, 그리고 거처, 한 곳에서 이렇게 머무른다, 이런 것들은 좀 가볍게 여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제 MBTI에서 이야기하는 외향형 E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약간 알파메일이나 인싸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알파메일도 많겠죠. 왜냐면 강무하다라는 성격적 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싸도 많고 알파메일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특징은 혹시 무엇인가요? 소양인의 성격적 특징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가족, 와이프, 자식의 일에 대해서 좀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양인은 업무상 만나는 분들이나 친구들, 아는 지인들 이런 거 굉장히 좀 잘 챙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지랖이 넓다라고 할 정도로 막 남들의 일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큰 편이에요. 그리고 소양인은 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직장, 친구 관계,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수, 내부를 지킨다는 뜻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 아내,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과의 약속, 여행 약속은 쉽게 취소를 해버리고요.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업무를 위한 미팅은 반드시 지키는 이런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단란함보다는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웬만한 소양인들은 친구일 때가 가족일 때보다 더 낫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겠네요. 맞습니다. 소양인 성격 다섯 번째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재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욕거의 불욕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욕거라는 뜻이 뭐냐면 항상 뭘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항욕이라는 뜻은. 거자가 뭐냐면
뭐냐면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일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욕지, 손에서 쥐고 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업무를 막 이것저것 막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의 업무를 끝까지 완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소양이는 시작하는 건 잘하는데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완결짓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벌여만 놓고 다 마무리가 안 되니 여러 업무들을 손에 쥐고 놓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잘하면 좀 피곤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을 막 이거저거 벌려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양인 체질은 목표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확실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도 많고요.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완결하기보다는 일을 시작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하다가 막 갑자기 목표가 막 바뀌는 겁니다. 소양인 주변에는 일을 확실히 마무리해줄 사람이 있으면 좀 조화로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6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소양인 성격 특징 6번째, 소양이는 가장 감성적인 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양이는 감성이 풍부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소양인 분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을 하는데도 어색하지 않고 남들에게 칭찬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겠죠. 상대방이 자기만큼 친절하지 않거나 자기의 의견에 공감을 안 해주면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 기분이 상해한 분들이 또 소양인이기도 합니다. 좀 많이 감성적인 분들이 소양인이 맞습니다. 소양인 체질 분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쉽게 흥분을 하거나 막 쉽게 슬퍼하거나 이런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좀 너무 과하거나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소양인의 이런 성정, 감정적인 측면이 지나치면 편사지심이 발생한다라고 이재만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슨 뜻입니까? 편사지심이란 치우칠 편, 사사로울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사로움에 치우친다라는 뜻이겠죠. 공정하지 못하다, 공과 사에서 사에 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직장 상사가 되면은 업무 활동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양인이 중간관리자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자기랑 친분이 있는 직원 좀 봐주고 넘어가고 자기랑 별로 안 친한 직원에게는 좀 뭐라 하고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상사가 되기 쉬운 체질입니다. 소양인 특징 7번째는 무엇인가요, 원장님? 소양인은 부심이라고 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일만 벌이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항상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벌인 일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 압박감, 염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공포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일을 막 까먹어버리는 건망증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포감이나 두려움 이런 거에 깊게 안 빠져들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만 선생님은 소양인에 대해서 항상 안을 살펴서 이러한 구심을 안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하게 되면 일상생활 역시도 안정이 되고 헤아림이 깊어진다라고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소양인의 성격은 성품이 넓고 좀 관대한 편에 속해요.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오지랖이 넓다라고 할 정도로 남의 일에도 좀 살뜰하게 챙기는 소양인들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소심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소심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대범한 거죠. 그럼 9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원장님? 소양인은 사람의 똑똑함과 어리석음을 잘 판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흥미가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양인은 일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인가, 일을 잘 못하는 우둔한 사람인가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능력 우선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 같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소양인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혹은 어떤 업무에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빠르게 굉장히 잘 파악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하거나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는 뛰어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소양인은 좀 자만심을 가지기 쉬운 성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만 선생님은 긍심이 발달됐다 이야기하는데 자긍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긍심 들어보셨죠? 네. 이 자긍심이 좋게 발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만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상황이 바로 자만심이죠. 소양인 분들은 그러면 자기 자신 믿고 이런 건 좋은데 자만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체질이 바로 소양입니다. 소양인의 특징 11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앞에 말씀드렸던 긍심과 연관이 된 내용이에요. 소양인은 치심도 있어요. 치심. 스스로를 높이려는 경향을 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치심하고 관련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사치심, 그리고 허영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신의 능력을 남들에게 과신하기 위해서 좀 자기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에 맞지 않는 명품을 산다든지 외제차를 좀 무리하게 구매를 한다든지, 이를 인스타나 유튜브를 통해서 남에게 드러내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겠죠. 이렇게 사치하려는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입니다.
네. 하프가 정확한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양이는.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사치하려는 마음 좀 줄이려면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치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죠. 현실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소민처럼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재만 선생님은 소양인이 이 사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면 위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위험을 뜻하는 위, 정의로움을 뜻하는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양인이 치심을 버릴 경우에는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려 130억 원이나 기부를 한 기부천사로 잘 알려져 있는 장나라씨 이런 분들이 치심을 굉장히 잘 조절한 소양인의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4가지 사상체질 중에서 소양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질의 진심인 한의사 자연의 한의원 박재우진 원장이었습니다.